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권 뉴스입니다.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본소득제가 전북에서 처음 실험됐습니다. 집중 취재 이지현 기자입니다. 도민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그냥 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달마다 50만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여행과 자기 개발, 문화생활, 부모님 선물까지 나와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고 여행을 많이 못 다녀와가지고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병선 씨. 다달이 50만 원을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행 좀 다니고 친목도 뭐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분 좋고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진다라는 것까지. 저희 기본소득 쉼표 프로젝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진짜요? 지난해 8월 첫 당첨자 선발을 시작으로 전북 지역에서 처음 시도된 기본소득 실험. 도민 4명을 무작위로 뽑아 재산이나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매달 50만 원을 반년 동안 지급했습니다.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어떤 현금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요. 실험에 당첨된 이들 모두 풍족해진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핀란드와 스위스 등은 기존 사회보장 제도를 통합하는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실업급여 등 여러 복지 제도가 수십 년 동안 보완을 거쳐도 여전히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이 인간에서 로봇으로 옮겨가고 산업화를 거듭하며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기존의 복지 체계로는 한계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 일을 구해서 자신의 소득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점점 불가능해지는 거죠. 완전 고용과 근로자를 가정했었던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실험 수준인 기본소득제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이 실험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막대한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몇 달 전 어머니에게 로봇 청소기를 선물해드린 김희경 씨. 매달 50만 원씩 받은 기본소득 덕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갖다 줘서 고마웠고요. 편리하게 쓰고 있고요. 이 돈이면 오붓한 가족여행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여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라는 생각에 헛돈을 쓰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처음에 유혹이 너나 할 것 없이 술 사라 그거였어요. 밥 사라. 이번 실험에서 일부 참여자는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복지 선진국 스위스에서도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J'ai voté non. Parce que je suis bonne vieille Suisse on m'a toujours appris à travailler. 이 같은 사회적 합의에 재원 마련도 큰 부담입니다. 지난 2008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실험 이후 최하층 민수가 76%에서 37%로 줄고 5살 이하 체중 미달 어린이 비율은 42%에서 17%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5%에 달하는 2,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그저 실험에 그쳤습니다. The situation came back to zero. Started again, no food, no clothing, no school uniform, dirty.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00조 원으로 한 해 전체 복지 예산 133조 원의 2배가 넘습니다. 당연히 증세 논란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무상급식을 두고 논란을 키웠던 우리 사회가 지금은 안정을 찾은 것처럼 점진적으로 접근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계층부터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행 가능성의 점진적인 로드맵들을 얘기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다듬어온 기존 선택적 복지를 보완하는 게 더 쉬울 거라는 의견까지 기본소득 공론화 단계부터 과제가 산적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 등 지역 혁신 4대 거점을 조성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만금을 비롯해 세종시와 국가혁신 클러스터,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와 전주 김천 동서횡단철도 등 한반도를 동서로 잇는 교통 기반 시설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8개 군 지역에 23명이 접수했습니다. 예비후보 가운데 현직 군수는 없으며 장수 군수 부인이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안에 가장 많은 7명이 몰렸고 진안과 순창에 1명씩 등록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에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교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미발령 대기교사는 140명이며 모두 초등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수요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과도하게 줄인 탓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광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리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일간지 부안 주재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광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을 받아 6개월 동안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의 정관계 인사로비와 불법 의료시술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